안녕하세요, 강색입니다. 오늘은 파리 한 달 살기를 정리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여기는 멕시코의 플라야 델 카르멘이라는 곳이고요. 흔히들 아시는 칸쿤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더 떨어져 있는 휴양지 같은 곳입니다. 저희가 칸쿤엔 안 가봤지만 여기가 칸쿤보다는 조금 더 여행자 친화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콕의 카오산 로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멕시코에 휴식을 가지려고 왔고, 여기가 유럽에 비해서는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좋은 시설의 콘도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리 한 달 살기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달 살기는 역대급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비용이 많이 든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든 건 숙박비였고, 31일간 숙박비로 529만 8,115원이 들었습니다.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고, 저희는 보통 한 달 살기 숙소를 찾을 때 치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찾는데, 치안이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16구로 가게 되었고, 파리에서 16구라고 하면 한국의 청담동이나 한남동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말인 즉슨 숙박비가 비싸다는 얘기고, 저희 총 지출에서 70%가 숙박비일 만큼 숙박비가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는 식비로 71만 4,652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마트에서 쓴 비용은 제외한 순수 외식비의 비용이고요. 그중에 식당에서 외식비로 사용한 금액은 41만 9,398원입니다. 이번에 한 달 살기 하면서 외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꼴 정도로는 외식을 했었습니다. 네, 확실히 파리가 외식비가 비싼 게, 저희가 그렇게 비싼 미슐랭 식당 이런 데를 간 것도 아니고 적당한 금액대의 식당을 보통 갔는데, 그래도 최소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었으니까 파리 외식비가 정말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만 5,254원은 빵집이랑 카페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빵이 맛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싸기도 해서 아점으로 항상 빵을 사서 먹었었는데, 이런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든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트에서 43만 7,099원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집에서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거의 1일 1마트를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나온 금액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이 다 비슷하긴 한데, 유럽의 물가에 비해서는 장바구니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있었던 16구라는 곳이 파리 내에서도 물가가 조금 비싼 곳임을 감안을 하면 저희보다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쇼핑으로 39만 1,898원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파리에서 쇼핑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파리에 있는 동안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도 했고, 그 다음 여행지로 멕시코로 가는 걸로 정해지면서 여름 옷들이 필요해서 사게 됐는데, 이게 쇼핑 금액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파리가 쇼핑의 천국이지만 저희 같은 장기 여행자들에게는 뭔가 물건을 새로 산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은 쇼핑을 하지는 못했고,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비로는 31만 2,166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파리 내에서 사용한 교통비 외에 공항 왕복 택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파리 근교인 지베르니로 관광을 갔다 온 왕복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리가 지하철비가 비싼 편이라 저희가 최대한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하철비를 조금 절약을 했고, 지하철 티켓을 살 때 10회권을 한 번에 사면 조금 할인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비행기 값으로 18만 5,755원을 사용했습니다. 비행기는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 편은 아니고, 근데 저희는 보통 짧은 구간을 이동할 때는 저가 항공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짐 추가를 하는 편인데, 간혹 메이저 항공으로 이동하는 게 오히려 싼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를 조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으로 10만 9,183원을 사용했습니다. 비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관광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파리 한 달 살기 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2주간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웬만한 관광은 거의 다 했어서 한 달 살기 하는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많은 관광을 하지 않았고, 그때 하지 못했던 관광 위주로 몇 가지 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오셔가지고 관광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관광비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리가 뭐 미술관이나 관광지 같은 곳의 입장료가 절대 저렴한 편이 아니어서 뮤지엄 패스 같은 이런 패스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비용으로 19만 2,514원을 사용했습니다. 기타 비용에는 치과 비용이랑 통신비가 들어있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치과를 스케일링 말고는 거의 가지 않았고 아파서 가는 것도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에 여행을 떠나면서 벌써 두 번째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치앙마이에서보다 조금 더 이빨이 크게 깨져가지고 파리에서는 크라운 치료를 받았고 이때 발생한 비용이 17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파리가 생각보다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금방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다만 비용은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여행 시작하면서 들었던 여행자 보험으로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원 정도는 통신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럽에 처음 들어올 때 한 3개월 정도 있을 예정이라 처음 들어왔던 시칠리아에서 3개월치 심카드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샀던 이제 선불 데이터가 다 소진이 되면서 추가로 데이터를 충전을 했던 비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비용을 다 합해보면 저희가 파리에서 31일간 총 764만 1,382원을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한 달 살기 비용으로 정해놨던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 전에 이제 물가 싼 나라에서 비용을 조금씩 세이브 해놨던 걸 파리 한 달 살기에 태웠고 그래서 아직 총 여행 경비를 초과하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또 멕시코에서 다음 나라를 가기 위해서 경비를 조금씩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리 한 달 살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당연한 얘기지만 예쁘다. 파리는 그냥 집 앞에만 나와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도시 전체가 예쁜 곳이었고 길 가다 골목 사이사이로 보이는 에펠탑 특히 예뻤고 저희가 에펠탑을 파리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봤는데 한 달 내내 봐도 한 번도 질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예뻤습니다. 두 번째로 쇼핑의 기회의 땅이다.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다 알고 계실 얘기지만 파리는 진짜 기회의 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관심 있는 분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나한테 팔지도 않는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노력을 하면 살 수 있는 정도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리 한 달 살기의 단점. 첫 번째로 비싸다. 지금까지 한 달 살기 했던 곳 중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이었는데 특히 외식비가 너무 비쌌고 숙소비도 비쌌습니다. 저희는 보통 브라셀이라고 하는 적당한 금액대의 식당을 주로 갔었는데 그래도 한 끼 먹으면 인당 최소 5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으니까 외식비가 특히 비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럽 중에서도 외식비로는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치안이 안 좋다. 이건 너무 유명한 내용이긴 한데 파리에 있으면서 소매치기 같은 치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가방을 항상 앞으로 메고 다녔고 지하철 같은 곳에서도 입구에 서 있지 않으려고 했고 특히 해가 지고 나면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다닐 정도로 치안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저희는 숙소가 1층이었는데 낮이든 밤이든 외출을 할 때마다 방범 셔터를 항상 다 내리고 나갔었습니다. 물론 파리가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니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러는 경우는 잘 없는데 관광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요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달 동안 별일 없이 지내다 왔지만 자기가 당하면 100%라고 항상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리 한 달 살기를 정리해봤고 저희는 이제 멕시코 한 달 살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